예, 교육진단 TV 금요일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물리 담당하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영재 쌤, 네, 깊이가 다른 화학의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쌤, 네, 생명과학의 변동주 선생님입니다. 예, 변동재 쌤, 예, 지우가 홍민망입니다. 예, 지구과학 쌤. 자, 오늘은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지구과학에 대해서 변동주 선생님이 잠깐 홍명 선생님 오늘 또 저기니까 메인이니까. 자, 오늘은 지구과학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수능 지구과학 응시생이 116,729명이었습니다. 생명과학 다음으로 넘버 2 지구과학인데 그 가장 두 번째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자, 지구과학을 지금 고2 때도 했을 거고 지구과학 1을요. 네. 그 다음에 고3 때 다시 또 지구과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수능에서 1컷이 제가 45 정도로 45인가? 네, 45죠. 45죠? 네, 45죠. 그러면 변별력 유지한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전에가 조절을 못해서 그 그렇죠. 전에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구과학도 마냥 쉬운 과목이 아니다. 변별력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 어렵게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준비, 전반적인 어떤 지구과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원하게 쫙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구과학은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많은 수의 아이들이 고3 때 처음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물화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했었고, 그렇죠. 아까 선행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생명과학은 그렇게 접하지 않다가 하더라도 내신 때가 되면 2학년 때 접했었어요.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세 과목 선택이 되면서 지학을 내신으로 하지 않았는데 지학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마저도 하지 않았는데 지구과학이 쉽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두 번째로 내신은 했지만 내신 세 과목을 하다 보니 지학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은 내신 때 혼자 그냥 책만 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보긴 힘들고 그냥 시험을 보긴 하니까 책은 한번 보겠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보면 학원가들에 이렇게 돌다 보면 내신에서 물리, 화학, 생명 유명한 선생님들 다 있어요. 물리는 누구한테 가, 화학은 누구한테 가, 생명은 누구야. 근데 지구과학은 내신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한 명도 없어요. 내신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내신 수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내신 수업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구과학 내신 때는. 지구과학 오로지 고3 선생님만 유명해요. 고1, 고2 선생님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3학년 때 처음 넘어온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고3 수업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 때부터 좀 문제도 좀 활발히 풀고 어느 정도 해요. 왜냐면 기본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근데 지구과학은 시작부터 개념이 돼야 돼요. 무조건. 기초 개념으로 시작이 돼요. 수업 시작 자체가.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내신 때 조금 해봤던 애들. 고2 11월 모의고사 봤을 때 그렇죠. 점수 좀 나왔던 애들. 얘네들은 쉽다고 빠져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이상하게 건방져요. 애들이 사정없이 건방져갖고 조금만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오거나 조금만 쉽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내 수준이랑 안 맞아. 나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독 인강 수요가 많은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혼자 할 수는 있죠. 혼자 불가능한 과목은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애들이 어휘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죠. 어휘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어휘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판구조론에서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 이동한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륙 이동설이 인정이 되지 못하고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문제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설명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으로 생각하면 그냥 원동력은 설명을 못했으니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걸죠. 설명을 하긴 했지. 틀린 거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구과학에는. 왜냐하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은 그런 딴지를 못 걸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딴지를 걸 만한 지식이 받쳐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뭘 겪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산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주요과학만 오면 그런 걸 걸어요. 애들이. 그리고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말 하나.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전제 조건을 안 깔아줘요? 단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에다 정확하게 원동력을 설명했다 못했다 왜 이렇게 표기를 안 하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공부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구과학을 수업하는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이 글을 받아들일 때 국어적인 부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쉽다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네. 본인한테도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이건 잘 봐.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해도 돼.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타 과목에 비해서 암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암기가 많은 건 맞아요. 지구과학은 암기만 하면 35점까지 나와요. 외우면 35점까지 나와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암기 내용을 접목시키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35점이 나오면 일단 암기는 끝난 거예요. 지구과학에서. 더 이상 암기할 건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응용인 건데 응용. 얘 문제가 뭐냐면 그 35점도 안 나온 애들이 응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암기가 나오면 쉬워. 이건 나 혼자 내가 외우기만 하면 돼. 해설지 보면 그치 당연하지. 이건 내가 이제 외우기만 됐으니까 패스. 이건 킵. 이제 나는 어려운 것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갖다 보니까 그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거고 그 부분에 수업이 시작이 되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요것만 뽑아서 할래. 그래서 지구과학은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1년을 쭉 공부한 애들은 잘 봐요. 못 볼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공부하면 외울 건 다 외웠고요. 그럼 기본 35점 갖춰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추가적인 문제들을 좀 풀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확인하고 뭔가를 정리하고 할 수 있지만 지구과학은 문제 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6평이 되는 시간까지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수능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요. 3월부터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3월에 이미 내용을 다 보진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골라봤다고요. 인강을 보게 될 경우에. 그러면 시험을 못 보면 실수로 틀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이건 실수야. 이건 실수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지구과학은 언제 몰리냐? 여름 지나고 한 8월 말쯤 되면 그때 확 몰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화학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화학은 점점 줄잖아요. 선택하는 인원이. 점점 인원이 줄는데 지구과학은 계속 올라가요. 인원이 끝까지. 수능을 보는 그 시점까지 올라가거든요.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혼자 있다가 뭐 이거는 나중에 빼놓고 내가 수학이 부족하면 일단 지구과학 안 하고 수학 먼저 하고 있다가 시간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어차피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는 건 없는데 나는 잘 볼 거라는 생각. 그러다가 수업을 들으면 생각보다 어렵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쉽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쉬운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암기할 게 너무 많네. 이해하는 거 힘들어서 암기 쪽으로 피해온 애들이 그 이해를 갑자기 여기서는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화 이해 안 돼서 생지로 넘어온 거잖아요. 단순하게 암기하겠다고. 근데 넘어와서는 갑자기 저는 이해가 돼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피하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류의 아이들이 좀 많이 있다. 타 과목에 그런 류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업이 좀 더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선생님들도 설명을 많이 해주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해줘야 돼 하는 것까지 말해주는 선생님들.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 상위권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그런 건 이제 또 싫어하는 거죠. 불친절한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 있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의 성적 차이가 심하진 않아요.
되게 잘하는데 지하에서 성적 차이가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근데 지구과학 연습은 문제로의 연습이 아니라 개념으로의 연습이에요. 개념으로 연습. 개념으로 연습. 그리고 지구과학이 쉬운 이유가 단원별 연계성이 없어요. 지구과학은 단원끼리 연관이 안 돼요.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1단원은 땅을 얘기하고 2단원은 대기를 얘기하고 3단원은 우주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네가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냥 1단원 1단원 2는 2, 3은 3.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잘라 공부해도 무리가 되진 않죠. 이걸 빼버려도.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앞에 걸 안 하면 뒤에 걸 못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게 쉬워도 하겠는데 이거 안 해도 이거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난 내가 원하는 요것만 할래. 요것만 할래. 그러면 얘네 수능 가면 어떻게 되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요. 둘 다 틀려요. 했던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건 암기가 있으니까 까먹는단 말이에요.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그걸 계속 상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좀 약간 지구과학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개념이 안 된 거예요? 성질하지 못한 거예요. 성실하지. 성실? 네,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금방 외워질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틀리면 바로 해설지를 본다는 거예요. 바로 해설지를 보고 아 이거야? 패스. 아 이거야? 패스. 그렇게 해서 암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은 거죠. 저 궁금한 거 진짜 궁금해. 정보 진짜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요번 21학년 수능 말고요, 20학년도 수능에 되게 지구과학이 제일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다가 갑자기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냈길래 어려웠던 그러니까 거죠? 일단은 갑자기 어려울 거라는 건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지구과학은. 그렇죠. 너무 급하게 많이 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조절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문제는 천문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때는 천체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천문 문제가 왜 어려웠냐? 한 번도 난방구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강사들 모의고사는 있었으나 공식적인 시험에는 난방구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능에 난방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난방구면 반대로 풀면 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 반대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좀 안 됐던 거고 두 번째로 천문 문제 하나가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표나 그래프가 이제 올해도 비슷하게 유지된 기조인데 올해 6평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6평이 41점이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그 기존까지는 말씀드렸죠. 암기만 하면 35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정도는 나와요. 근데 나머지 몇 개의 문제가 표나 그래프를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운 내용을 이 표나 그래프에 접목을 시켜서 도출해내야 돼요. 거기서 뭐가 있는지. 근데 이게 뭐 수적인 게 들어가 있다거나 뭐 깊이 있는 그런 게 들어간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하는 과정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지구과학 문제 풀 때는 그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시험 시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원이 20학년 어렵게 나왔던 그 단원이요. 그 지금 그 단원은 아직도 그 천문은 빠졌고요. 빠졌죠. 거기는 뭐 근데 그렇죠. 이제 표 그래프 부분은 남아 있고요. 그죠. 거기는. 그래서 그래서 6평에서는 그 부분을 어렵게 낸 거예요.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수능이라든지 앞으로 수능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항 쌤이 요거 하나만 좀 팁을 좀 줘보세요. 이 부분은 정말 어렵게 이 부분이 나온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이 부분일 것이다. 지구과학은 이제 애들도 알아요. 한번 1년을 지내고 나서 재수생들은 다 아는데 킬러 파트가 없어요. 개정되면서는. 그러니까 어느 단원에 힘을 주냐에 따라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1단원은 고지작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 방향에 의해서 대륙의 이동의 흔적을 찾는 내용이 그게 어렵게 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땅이 움직인 건데 다른 게 움직인 것처럼 표현해 놓으니까 그 그림을 보고 땅이 움직였다는 걸 유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고 두 번째 2단원에서는 표나 그래프. 근데 생전 처음 보는 표나 그래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맞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이거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3단원은 이제 우주 파트인데 기존에 있던 우주 파트가 아니라 별이나 이제 빅뱅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별에 대한 건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약간의 계산, 가벼운. 그리고 우주 문제에 대해서는 생소한 단어들. 평상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주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나 그림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된다는 거. 근데 익숙해지려면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래. 그러니까 잠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3개월만 바짝 공부하면 지구과학 성적 나온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가야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홍현 선생님은 지금 이투스? 네네. 이투스 저기서 하는데 네. 이투스에서 지금 강의 올라가 있죠? 예, 예, 올라가요. 구독자가 좀 늘 줄 알았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 그래서 불렀다. 이투스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구독자 좀 부탁 좀 해요. 좀 우리 또 구독자 좀 많이 늘어야 돼요. 반갑습니다. 아유, 하여튼 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지구과학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구과학도 그 또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홍인학 선생님께서 성실히 응대해 드릴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